수도권 출향 정치인의 충북지사 출마를 비난하는 근조화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낙선 운동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명의를 도용당한 시민단체는 관련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장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조기 등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른 예비 후보들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앞뒤 시험 점수를 반영한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교육부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입시에 중요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북선 열차 탑승률 저조로 열차당 객차 수가 한량 감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매진이 계속되고 있어 주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도청 앞에 설치된 수도권 출향 정치인들의 충북지사 출마를 비난하는 근조화안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영환, 이해운 예비후보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오히려 존재감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명의를 도용당한 시민단체는 관련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해 화환 설치 경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 도청 앞입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와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환, 이해운 전 의원을 비판하는 근조화안 5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설치된 근조화안은 산악회나 청년모임, 환경단체, 농업인단체, 종친회 등의 명의로 설치됐습니다. 일부 화안은 선관위의 시정 요구 이후 두 의원의 이름 한 글자씩이 빠지거나 종이로 가려졌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근조화안에 실체 불명의 단체 이름이 게시되면서 회원단체 1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충북 학생 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 명의를 무차별 도용하는 백색 테러가 자행되었다. 10여 개의 단체가 피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단체는 실체도 확인할 수 없는 명의가 대부분이었다. 지난주 이해운 전 의원에 이어 김영환 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배후를 추정하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낙선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들의 행위는 단순 의사표시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과 연계된 조직적 아무리 이해운을 음해하고 비방해도 고향 충북 발전을 위한 이해운의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고발된 당사자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명의를 도용할 의도는 없었다며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저희를 무슨 여당에서 보냈는데 야당에서 보냈는데 매도하지 마세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용기 내서 나와서 하면 그걸 왜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4명의 공천 신청자 중 한두 명을 컷오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과 선관위는 근조화안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 한범덕 청주시장이 오늘 지방선거 조기 등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시장은 정통 관료로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는데 당내 공천 경쟁자인 송재봉, 허창원 예비후보는 한 시장 4년 시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동합 정주시 재선에 도전하는 한범덕 정주시장이 임시청사로 이사가 마무리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시장은 민주당의 공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확답을 피했지만 옛 정주시장 선거전에서 뒤늦은 등판이 패인 가운데 하나였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문화도시 등을 보람있는 일로 꼽았습니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히 또 대전에 있어서 도시행정도 해보고 이러니까 마무리 못한 이것을 한 번 더 기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한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민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선 기호들을 공천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년간 청주시정에 대한 냉정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정통관료 출신인 한 시장에게 견제구를 알렸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당의 노선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쇄신과 혁신 경쟁 없는 무난한 경선은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업가 출신으로 도의원을 지낸 허창원 예비후보 역시 이제는 비관료 출신이 시장을 맡아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과 소상공인의 상생, 청남대 국가공원 지정 추진 등을 통한 역동적인 정주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부권 최대 경제도시를 만들 수 있다. 대전과 세종의 변두리에 있던 청주가 이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경제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22일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후보 결정의 가장 큰 변수인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민주당에서는 송재봉, 국민의힘에서는 이범석 예비후보에게만 주어집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은 중간고사 볼 기회를 주지 않고 대신 인정점을 주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확진돼서 회복이 됐는데 공교롭게 나만 시험 기간에 딱 확진이 될 경우 억울해서 어떡하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치러지는 중간고사에 확진된 학생들은 응시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재학생의 90% 이상이 내신 성적이 중요한 수시로 대학을 가다 보니 한 번의 지필평가 성적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미루거나 받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 번의 시험이 되게 내신 점수에 되게 좌우를 하거든요. 증상이 있더라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예 그 신속 항원 검사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대요. 코로나에 감염돼 시험을 못 보면 앞뒤 시험 점수를 반영한 인정점이 부여되지만 이마저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계산 공식상 평균 점수가 고려되다 보니 시험 난이도에 따라 인정점의 최고 한도가 생기는 등 유불리 논란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때그때 컨디션이 다를 수 있고 본인이 자신이 있는 시험 범위가 있을 것인데 자기가 불리했던 시험의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수위에서도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계속적인 응시 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고 교육당국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지난해까지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학교마다 별도 고사실 상태가 달라 생기는 공정성 문제, 학교 방역 부담 등을 이유로 확진 학생 응시 불가 방침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방역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학생들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코레일이 충북선 열차 탑승률이 저조하다며 지난 연말부터 열차당 객차 수를 한량 감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승객 수요가 많아 객차를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대전과 제천으로 가는 충북선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객차 수가 4량이었던 열차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량으로 감축되면서 열차당 승객을 200명 정도만 태울 수 있습니다. 객차 한량은 70여 명이 탈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코레일이 밝힌 가장 큰 감축 이유는 30%대에 그치는 저조한 탑승률. 하지만 주말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 6일 청주에서 제천으로 향하는 기차 예매 현황을 살펴보면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의 열차편 모두 매진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입석 발매마저 중지되면서 주말과 휴일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매진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고 기차에서 내릴 때 그 문에 사람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못 내리는 경우도 있고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객차의 내구 연한도 열차가 감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레일은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운행 중인 무궁화호 객차 전량을 폐차할 계획으로 현재 많은 열차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이용객들의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충북의 주말 열차 수요 등을 파악해 충북선 열차 증설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전시 대상물을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까지 확장한 건데 청남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생부터 백범 김구 선생까지 임시정부 행정수반 8인의 동상이 청남대안 잔디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청남대에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18년 임시정부 기념관을 구상한 지 4년 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좀 역사를 조명해야 되겠다. 후손들한테도 뭔가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제1, 제2 전시실에는 행정수반 8인의 역사 기록화와 임시정부 활동 자료 등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17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신채호, 신규식 선생 등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17인에 대한 기획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기념관을 찾은 행정수반 후손들은 이념이나 종교 구분 없이 화합했던 독립운동가 정신이 계승되길 희망했습니다. 100년 전에 독립운동할 당시에 모든 종교가 다 참여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초심을 이해를 해서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은 추후 교육문화원을 건립해 역사 교육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도 이곳 청남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담은 역사 문화 공간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 속에 제천 청풍호에도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3년째 벚꽃 축제가 취소되자 제천문화재단이 청년 작가들과 함께 포토존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이 하얀 지붕을 이루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아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새하얀 벚꽃과 함께 두둥실 떠있는 구름과 달. 큰 액자 속에는 가족, 친구와 추억을 담습니다. 꽃계단 위에서도 이 순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사진으로 기록해봅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친구들하고 간만에 이렇게 추억 쌓러 나왔는데 진짜 꽃 피었을 때 너무 딱 맞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벚꽃 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제천시 청풍면 물테리.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벌써 3년째 축제가 열리지 못하자 제천문화재단과 청년 작가들이 추억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구름, 천국의 계단, 대형 액자 등 벚꽃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과 벽화 등을 조성한 겁니다. 제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데 목적을 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벚꽃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고 대신 시민과 소통하며 제천 청풍호 벚꽃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지금 행사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광객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선물이라도 좀 드릴까 해서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제천 청풍호 포토존 전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중 7대가량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가 지자체와 경찰, 교육지원청과 지난달 3일부터 35일간 통학버스 127대를 점검한 결과 69.3%인 88대에서 위반 사항 203건이 적발됐습니다. 좌석 등받이 설치 불량과 어린이 정지 표시장치 작동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차량에는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습니다.
충주와 경기도 이천 부발을 잇는 중부내륙선 KTX 이음 열차의 이용객 수가 개통 100일 만에 4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레일은 개통 이후 승하차 인원은 부발역이 19,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역이 19,100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주 부발 간 KTX 이음을 이용하면 소요 시간이 승용차보다 25분, 버스보다 35분 단축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영농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도내 저수지 187곳을 통해 농경지 2만 9천 헥타르에 용수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5%로 평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농어촌공사는 이달 중순까지 양수장과 관정 점검, 용수로 퇴적토 제거 작업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 오재세 전 국회의원이 오늘 충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도내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충주호 국가정원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과천에서 서충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국제무예마스터 대회를 폐지하고 충주시 일원의 무예 e스포츠 올림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유형문화재로 청주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찬 등속 음식 감상회가 다음 달 29일까지 청주 초정행궁 수락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감상회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씩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해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입니다. 음성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한 작은 영화관 설성시네마가 다음 달 개관합니다. 설성시네마는 옛 음성읍 청사 부지인 설성문화회관 3층에 조성됐고 94석 규모의 상영관 2곳과 매점 등을 갖췄습니다. 음성군은 읍내 영화관이 없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